네, 안녕하십니까. 네, 줌으로 참석하고 계시는 성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도 그 휴대폰으로 그 줌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딱 40명이네요. 네. 40이라는 숫자가 사단 분리스라고 해서 실은 우리 교회에서 정말 귀한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40명이나 정말 하늘 준비해 주신 그 여러분들이 오셨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휴대폰 들고 올라왔던 이유는 혹시 희망 나눔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물어보고 싶다라는 게 있으시면 채팅에다가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마지막에 그것을 보고 대답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주제는 선교라는 내용인데요. 네, 코스타리카 제가 갔다 왔는데 그 코스타리카 선교가 어떠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실은 이 내용을 제가 나누려고 했던 이유는 저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살짝 필리핀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이후에 어떤 분이 더 선교에 대해서 많이 듣고 싶다라는 부탁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선교에 대해서만 얘기해보는 게 나을 것 같다 싶어서 이번에 이런 주제를 골랐습니다. 네, 이게 타이틀을 보면 퓨라비다 코스타리카 선교라고 써 있습니다. 퓨라비다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스페인어인데 행복한 삶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거 실은 스페인어지만 코스타리카에서만 쓰는 스페인어예요. 다른 스페인어권에서 쓸 수 없는 단어인데 참 이 단어를 코스타리카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하루에 여러 번 이상 쓰는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퓨라비다, 퓨라비다, 퓨라비다. 모든 것이 당신은 오늘 어떠신가요? 퓨라비다. 이 음식 맛있나요? 퓨라비다. 이런 식으로 다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에 퓨라비다라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이 단어를 넣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선교에 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선교에 가게 되는지 많이 모를 것 같아서 처음에 그것부터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선교라는 게, 저 같은 경우는, 그 UAPA를 졸업했던 샌더 같은 경우는 자기가 고르고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참 부모님께서 이 나라에 가면 좋겠다 라는 소원을 받아가지고 어느 날에 갑자기 당신의 선교 인지는 이 나라이다 라는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저도 필리핀에서 선교를 1년간 마치고 나서 어느 날에 갑자기 다음 인지는 코스타리카입니다 라는 내용을 듣고 가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코스타리카라는 그 나라 이름을 들었을 때는 실은 저는 어디에 있는지 나라인지 잘 몰랐어요. 아시아인가? 아프리카인가? 진짜 들어본 적이 없는 나라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검색해봤습니다. 어디에 있냐? 그래서 코스타리카에서 많이 알아봤습니다. 코스타리카라는 나라는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거의 30시간부터 길으면 5시간 정도 걸리는 엄청 먼 곳에 있는 나라이고요. 숫자가 15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500만 명밖에 없는 되게 한국과 비교하면 정말 작은 나라이죠. 그리고 언어는 스페인어 쓰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도 중미 대륙에서는 우리 중미 대륙 본부, 가정연합에서는 중미 대륙 본부가 있는 그래도 중미 대륙 안에서는 되게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코스타리카라는 나라 이름이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분부한 해안라는 그 뜻인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이 바로 코스타리카의 해안의 사진이다. 정말 코스타리카 가면
정말 아름다운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해안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은 또 코스타리카의 좋은 점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코스타리카는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어떤 점에서 좋냐? 첫 번째는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코스타리카입니다. 제가 그냥 주관적으로 이게 세계에서 가장 맛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2019년 바리스타 대회라는 약간 매년 한 번 개최되는 그 유명한 바리스타들이 모여서 하는 대회가 있어요. 거기서 2019년 때 우승하시는 분이 바로 쓰신 그 커피공이 코스타리카에서 나온 그런 커피였어요. 그리고 군대가 없습니다. 군대가 없다는 게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꼭 군대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물론이고 일본에도 있고 주변 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다 있죠. 근데 코스타리카는 군대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주변의 나라와 사이가 좋냐고 하면 전혀 그렇지는 않거든요. 몇백 년부터 계속 싸우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바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코스타리카 사람들에게. 주변 국가와 사이가 안 좋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왜 군대가 없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코스타리카 사람이 바로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군대에 엄청난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군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는 인구도 많지는 않고 탄도 크지 않기 때문에 전쟁하면 무조건 진다. 그러니까 치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는 싸우면 안 된다. 군대를 포기하자. 라는 그런 생각이래요. 그 대신에 군대에서 원래 쓰는 돈을 교육이나 명언을 그쪽에 쓰는 게 낫지 않냐 라고 해서 군대가 없다고 합니다. 참 부모님의 자서전 보면 이런 내용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평화세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 없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전쟁을 위해서 군대에 대해서 쓰고 있는 그 돈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쓴다면 바로 세계 평화 이루어집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바로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나라가 코스타리카입니다. 아주 좋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옛날에 주라시크 파크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를 촬영했던 나라가 바로 코스타리카이고 코스타리카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자연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분은 바로 여기에요. 지금 햄버치스 1위입니다. 햄버치스라는 게 국민들이 자기가 얼마나 그 나라에서 생활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있는지를 조사하거든요. 그 결과가 이 10년 사이에 정말 코스타리카가 몇 번이나 1위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자기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은 행복을 느끼려고 하고 있고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 그런 국민성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코스타리카는 바로 별명이 있습니다. 준메 대륙의 낙원. 그런 별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60세, 65세까지 일하고 또 일을 마치신 분들이 제2의 인생을 보내기 위해서 코스타리카에 많이 이주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코스타리카에 선교하러 간다 라고 들었을 때 엄청 최고다. 제가 원래 필리핀에서는 정말 환경적으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코스타리카는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까 낙원이다 라고 나오니까 되게 기쁘더라고요. 가기 전부터 행복하다 라고 느끼면서 갔던 기억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근데 제가
코스타리카에 도착했던 첫날에 엄청 졸음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코스타리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세 교육의 현실을 알게 되더라고요. 코스타리카에 도착하고 바로 교회에 가가지고 제가 그 안내를 해주셨던 식구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앞으로 이세 교육에 대해서 책임을 질 건데 지금까지 이세 교육을 해오신 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소개를 해달라. 어떻게 해왔는지 알고 싶다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지도자는 없다. 이세 교육을 맡고 있는 지도자는 한 명도 없다. 라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럼 이세 예배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세 예배라는 게 없다. 그럼 이세들이 교회에서 어디서 지내냐? 식구님 말씀하시기에는 자기 모른다. 이세방 같은 것도 없고 이세들이 그냥 어른 예배에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중간에 빠져도 되고 뭐 알아서 그냥 와가지고 알아서 나간다. 알아서 돌아간다. 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세 수련회 같은 거는 하지 않느냐 안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몇 년 전에 했네. 그런 식으로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해외에 나가면서 실은 코스타리카만이 아니라 제가 정말 여러 나라를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때마다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현실이에요. 한국에서나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세 교육에 대해서, 이세에 대해서 관심이나 아예 두자가 없는 그런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첫째 날의 그 밤에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상석 대륙회장님이신데요. 제가 정말 아버지처럼 좀 존경하고 모시고 있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밤에 저를 불러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의 코스타리카에 있는 동안의 미션이 바로 이거다. 코스타리카의 이세애들 세계에 알려줘라. 이 말씀은 이런 피자만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게 아니라 코스타리카에서도 하늘 부모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세들을 효자 효녀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했죠. 알려주고 싶긴 하는데 이 코스타리카에서는 이세의 기반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세는 있어도 이세 예배도 없고 이세 지도자도 없고 지금 해왔던 거 거의 없는데 어떻게 세계에 우리 이렇게 뭔가 자랑하는 이세가 있습니다라고 알려줄 수 있을까? 엄청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게다가 이유는 제가 건축자로서 건축자로서 뭔가 시작한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정말 실력이 없고 뭐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경험이 없는 그 상태로 왔기 때문에 좀 그날 밤에 계속 이 단어가 머릿속에 들었더라고요. 불가능하다. 정말 저한테는 엄청나게 너무나 큰 미션이고 어떻게 하면 잘 모르겠는 그런 책임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전에 하는 부모님 저는 확실하게 코스타리카를 위해서 그래도 뭔가를 해드리고 싶어서 여기에 왔고 저 전력을 다하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왔습니다만 코스타리카의 현실을 봤을 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또 그 충격적인 그 환경 속에서 주어진 그 미션은 저에게는 정말 어려운 미션인 것 같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고 잤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어떤 꿈이었냐고 하면 바로 어머님을 만나는 그런 꿈이었어요.
제가 뭔가 꿈속에서 기도실에 있는 거예요. 기도실에 문 앞에 있는데, 바로 그 기도실에 들어가고 기도 드리려고 했더니 그 기도실에 참 어머니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어디 가냐? 라고 물어보시길래 저는 코스타리카에 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맞아, 내가 너를 보냈다. 라고 하시고 기도실 나가셨어요. 그런 꿈을 꿨습니다. 네, 거짓말 아니고 정말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런 꿈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정말 힘든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확실하게 어머님께서 저를 너가 여기에 가야 된다고 믿으시고 보내주셨구나 라는 감동을 받았고, 또 제가 많은 선교에 대해서 훈독을 하게 되었는데, 네, 바로 일본 선교의 시작으로 제 몬춘 선교사님께서 일본에 가셨을 때도 많은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겪으셨습니다. 네. 그때도 참 아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일본에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반세어 전선 드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네. 실은 제번춘 선교사님께서는 일본에 들어가시는 게 두 번이나 실패하십니다. 네. 참 부모님께서, 참 아버님께서 너가 이 일본을 구원을 해야 된다라는 큰 미션을 받았는데 자기가 하겠습니다고 결의했지만 두 번이나 잡혀가지고 다시 한국에 돌아오게 되거든요. 근데 세 번째 가게 되고 또 잡혔어요. 잡혀서 현무소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 선교사님께서는 현무소에서 금식을 해가지고 일요일로 뭔가 먼 산대를 안 적게 만들어가지고 병원에 가게 돼요. 그래서 병원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일본 선교가 시작되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도 아버님께서 그때 그 날까지 제 선교사님께서 무사히 일본에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함께 전선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 훈독하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코스타리카에 오게 되었지만 확실하게 참부모님도 이 코스타리카가 더 많은 발전을 하고 이 세들이 정말 하늘 부모님 앞에 자랑스러운 효자가 될 수 있도록 그 날 때까지 함께 전수를 드리고 계시는 그런 참부모님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 저는 전력으로 다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다신다 라는 결의를 해가지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 상황인데요. 그 당시에는 한국 본부교회 전복궁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피아노도 있고 뭐 멋진 장비도 있고 엄청 멋진 무대가 있는데 똑같은 시절에 코스타리카 제가 시작했던 그 예배에서는 예배를 위한 장비도 없었어요. 프로젝터 하나, 모니터 같은 것도 없고 스피커도 없으니까 그냥 제 노트북을 책상에 넣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냥 다 같이 보는, 되게 보기 힘들겠죠? 그런 속에서 예배도 시작했습니다. 저도 건축자라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처음에는 이세들의 집을 신방해가지고 많이 물어봤습니다. 제가 앞으로 코스타리카 이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뭘 하면 좋겠냐, 어떤 것을 하고 싶냐라고 많이 물어봤어요. 학부모에게도 물어보고 이세들에도 물어봤어요. 근데 정말 저는 이외로운 상상하지 못했던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정말 여러 가정 이상 신방해가지고 이세들에게 그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이세들이 대답했던
이 답이었어요. 저는 원리와 말씀을 배우고 싶습니다. 아무도 저희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원리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원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 일본에서나 한국에서 똑같은 질문하면 저는 그 답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재밌는 활동 하고 싶어요. 맛있는 곳을 먹고 싶어요. 밥을 사주세요. 좋은 데를 데려다 주세요. 네. 그런 답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코스타리카는 정말 진지하게 진심으로 이 세들이 잠깐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원리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다. 가르쳐달라. 그런 선생님 같은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알겠다. 많이 가르쳐주겠다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많이 했어요. 네, 합부회라는 것도 네, 만들어가지고 꾸준히 합부모들과 네, 의사소통도 하면서 계속해서 했는데요. 네, 이세예도 계속 발전시키려고 노력했고, 네, 일스바케라는 것을 매우 개최하면서 이세들이 신종 문화 만들 수 있도록 공부방이나 네, 문화 활동, 네, 다종교 활동도 하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원리가미 저도 하고 원리가미 대회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네. 정말 신기한 게도 이렇게 열심히 뭔가 실력이 없어도 요즘 달려고 하니까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나타나시더라고요. 아, 자기도 뭔가 해주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학부모님들이 그 자기가 옛날에 원리가미를 많이 해봤다라고 해가지고 이 세대에게 원리가미 해주거나 아니면 자기는 조금 돈이 많이 번다고 해가지고 많은 헌금 해주거나 저 코스타리카 이 세대를 데리고 파나마에 갔다 왔는데요. 그때도 여성연합과 UPF 쪽에서 코스타리카 2세대를 도와주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실은 저는 정말 실력 전혀 없었는데도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도움을 빌리면서 받으면서 그래도 조금씩 코스타리카에서 기반을 만들고 그리고 2세대가 함께 재밌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제가 처음에 받은 미션은 바로 이거였죠. 코스타리카의 2세대 세계에 알려달라. 네. 그러니까 열심히 코스타리카 안에서만 활동하더라도 실은 그거는 세계에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뭔가를 통해서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네, 이 미션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SNS 통해서 매우 우리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한국어, 일본어, 영어, 스페인어로 신문 같은 거로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홍보를 했고 또 세계 식근인들 보시는 게 바로 피스TV 아니겠습니까? 예배 때 많은 나라에서 피스TV라는 약간 주간 무리비를 많이 보더라고요. 여기에 많이 코스타리카가 나오면 참 코스타리카라는 그 나라를 알려줄 수 있지 않냐라고 싶어서 저는 피스TV에 연락했습니다. 네. 실은 피스TV에 나오려고 하면 약간 큰 규모의 활동을 해야 약간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코스타리카에서는 저는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큰 규모의 활동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지금 기반이 없는 코스타리카지만 앞으로 엄청 멋진 나라로 만들 거다. 그 어떤 과정으로 성장해 나가는지를 자 계속해서 보여주고 싶다. 라는 얘기 했어요. 그래서 정말 작은 활동이지만 그 매주 활동 보고를 보내면서 뭐 최소 매월 한 번 이상 비스에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니까 비스TV 청년성과 활동 분야에서는 1년간 통해서는 그 당시에는 어느 나라보다 가장 많이 나왔던 뉴스가 많이 나왔던 게 코스타리카였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아프리카, 유럽,
아니면 남미 여러 나라에서 많이 연락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뭔가 작은 나라고 지금까지 기반이 없었는데 어떻게 활동하고 있냐 많이 연락이 받아가지고 코스타리카 점점 유명해지는 그런 과정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실은 정말 많은 내용을 전달하고 싶지만 오늘 간단하게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라는 것만 소개만 했는데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선교 기간을 통해서 뭘 느꼈냐고 하면 바로 이거인 것 같습니다. 미리 기반을 마련해 주시는 하늘뿐이가 참분이 계시거나 만약에 제가 진짜로 혼자서 코스타리카 가가지고 거기에 아무 식근이도 안 계시고 이세도 안 계시고 축복하셔도 안 계시면 저 그 개척이라면 저는 아마 아무것도 못 됐을 거고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저를 도와주시는 식근님 계시고 교회라는 건물이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지원을 해주시고 그것도 더 우리가 참분을 중심으로 한 가족이라는 그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미리미리 길을 개척하시고 이 기반을 마련해 주시는 참분이 계시구나 라는 게 정말 선교를 하면서 매일매일 느끼게 되더라고요. 제가 선교를 가기 전에는 실은 그렇게까지는 참분이 하는 부모님한테서 도움을 받고 있거나 잠깐 많이 도와주시거나 준비를 해주시거나 뭔가 저한테 뭔가 해주신다는 것을 많이 못 느끼고 있었는데 선교에 가보니까 정말 그런 잠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게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늘 부모님이나 잠부모님이라고 하면 뭔가 자기 앞쪽에 걷고 있는 이미 걷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고 상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선교에서 만났던 잠부모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제가 고생을 하면 함께 점성을 들이시고 고생 함께 하시는 잠부모님 것처럼 항상 뭔가 저의 옆에 계시는 하는 부모님이셨고 잠부모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걷고 있는 게 아니구나. 늘 저 곁에는 하늘 부모님과 잠부모님 계시구나 라는 것을 선교 기간에 계속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희망 나눔을 마치려고 합니다.